네, 부부 시사 티타임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무슨 말 해볼까요? 여보, 오늘 좀 뉴스 보면서 신기한 게 있었는데 민주당이 개헌을 연내 국정과제로 삼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개헌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 좋아, 그러면 오늘 바로 그 개헌 얘기를 해보자. 사실 개헌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늘 화제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멀게 느껴지는 거야. 오늘은 이 헌법, 법률, 개헌 이런 개념들을 알기 쉽게 풀어줄게. 그럼 먼저 헌법이 뭔데 이렇게 중요한 건지, 그냥 법이랑 그렇게 특별히 다른 건지 좀 알려줘. 전혀 같은 게 아니지. 이 헌법은 그야말로 법 중에 법이야. 최상위 규범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라의 설계도면 같은 거지. 나라를 만들려면은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물처럼. 그 도면, 설계도면 근간이 바로 헌법이거든.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임기라든지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이런 가장 근본적인 규칙들이 다 헌법에 들어있어. 다른 일반적인 법률들은 전부 다 이 헌법을 따라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모든 제도도 다 그 헌법 질서 안에서 만들어야 되고, 모든 국가기관들도 자기의 권력을 그 헌법 질서 안에서 행사해요. 그러니까 헌법은 다른 법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틀, 그렇지. 나라에 운영하는데 뼈대 같은 거구나. 그렇지. 근본인 건데, 헌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주권자야. 주권자이고, 민주주의 제도 하에선 주권자가 누구일까? 국민? 그렇지. 그게 바로 민주주의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로 헌법을 만드는 것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은 만들기도 또 고치기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 보통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지. 그런 거구나. 일반 법이랑 너무 다르네. 그런데 이 헌법이라는 말의 헌자가 좀 낯선데 무슨 뜻이야? 자, 헌법이라는 단어 중에 헌자가 잘 안 쓰는 글자다 보니까 낯선데, 그냥 사실 헌자는 법 헌자야. 법 헌자.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법법이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법 중에 가장 최고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런 거구나. 좋아.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개헌이 뭐야? 헌법을 고치는 것. 개자가 이제 바꾼다, 변경한다 이런 뜻인데, 법률 개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반적인 것과는, 일반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가 아니고 국회의원 수 중에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한 사람 중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은 법률이 바뀌는데, 개헌은 그것보다 훨씬 절차가 까다로워.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놨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야. 그치. 자, 근데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은 세습군주정이다 이렇게 손쉽게 바꾼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공직선거법이니 뭐니 이 투표를 전제로 한 법률들은 전부 헌법 위반이 돼버리고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헌이라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야 하는 거야.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면은 그에 파생되는 모든 제도들이 다 무효가 돼버리거든. 엄청난 법이구나. 그러면 이 개헌,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거, 그러니까 헌법을 고치는 건 어떻게 고치는 거야? 자, 첫 번째는 안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 안을 누군가 제안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헌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한은 일단 1번 대통령, 2번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발의할 수 있어. 자, 발의가 됐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국회에서 표결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겠지. 여기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재적 의원? 재적이라는 말은 현재 있는 사람, 수.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거든. 그렇지. 지금 2명이 퇴직해가지고 298명이지만은 어쨌든 원칙으로 300명이야. 300명의 3분의 2 이상이라 그러면 200명이 되겠지.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거야. 당연히 여당 혼자만으로는 개헌이 안 되는 거야. 그렇네. 여당만으로는 200석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지금 현실적으로도 200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개헌은 야당들과의 협의가 아주 필수적이지.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까지도 굉장히 힘들지만 마지막은 국민 투표까지 해야 돼. 유권자 과반이 찬성해야 비로소 개헌이 확정된다. 굉장히 어렵지. 국회의원의 투표와 국민 투표. 그렇지. 진짜 장벽이 높네. 그러니까 일반법은 과반 찬성인데 개헌은 3분의 2의 국민 투표. 이거는 정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지. 게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반 찬성이 아니라 일반 법은 그냥 출석 인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151명만 국회에 출석을 했어. 거기서 76명이 되면은 절반이 넘어가잖아. 그치. 그지? 76명만 찬성해도
법이 통과될 수도 있는 거야. 국민투표도 당연히 필요 없고. 그러니까 법률하고 헌법하고 개정 절차는 뭐 거의 천지 차이다. 이렇게 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거면 우리나라 개헌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개헌이 된 적이 있어? 개헌은 벌써 9번이 됐지. 아, 9번? 1948년 우리 이제 정부 수립 때 보통 한 정부가 수립될 때 헌법도 만들어지거든. 우리는 그래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래서 이제 일제감정기 당시에 존재했던 임시정부도 우리는 계승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은 1948년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재헌헌법이라고 해. 처음 만든 법이라는 의미지. 그런데 9번 개헌이 불행히도 대부분 나라를 어떻게 올바르게 하느냐의 방향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정하느냐, 임기를 얼마로 하느냐,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뽑히느냐 아니면 간접 선거로 뽑히냐, 이런 거를 계속 고쳤었어. 그렇구나. 그러면 1948년 7월 17일이 재헌헌법? 그때가 이거야? 재헌절이잖아. 7월 17일이, 그지?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제 그때 당시 처음 대통령이었던 걸 알고 있지, 그지? 그렇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헌법을 만들면서 미국 헌법도 많이 참고하고 여러 이제 다른 나라의 헌법들을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인데다가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제 첫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 선거였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지 않았어. 이게 바로 제1공화국의 시작이고 공화국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지. 줄여서 뭐 10, 20, 30, 40, 50 이렇게 표현하는데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력자가 바뀔 때마다 공화국이 바뀌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내가 헌법 개정의 역사를 간단히 얘기하면서 공화국이 어떻게 넘버링이 되는지도 이야기해 줄게. 알았어. 이제 얘기해줘. 좋아. 자, 1차 개헌, 처음 개헌을 한 것은 1952년도인데 이른바 이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1952년이니까 한국전쟁 당시였어. 전쟁 중에 개헌을 했는데 이때 어떤 개헌 내용이냐면은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도록 직선제로 개헌했어. 아,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다가 이제는 그냥 국민의 투표로 뽑는 직선제. 그렇지. 되게 민주적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지? 근데 이미 그때 야당이 다수석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의 소속 정당이 자유당이었는데 자, 자유당은 이미 민심을 잃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야당이 다수석이었단 말이야. 그대로 간접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국회의원 중에 야당이 다수석이니까 야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승만이 정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때? 직선으로 바꿔서 어떻게든 국민들을 여론 조작을 하든 공작을 하든 해서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직선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대통령 더 해먹겠다고 한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전에 듣기로는 4.4.5입 개헌?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그거는 뭐 이거랑 좀 관련 있는 거야? 그게 두 번째 개헌인데 그로부터 2년 뒤에 1954년에 개헌이 또 있었어. 이건 4.4.5입이 뭐야? 반올림이잖아, 반올림. 아, 그래? 그렇지. 4.4.5입. 그러니까 4 밑으로는 죽이고 5부터는 올린다. 반올림이 그런 개념 아니야. 그치. 반올림 뭔지 알잖아. 수학에서. 반올림은 아는데 4.4.5입이 반올림인지는 오늘 알았네. 그렇지. 자, 대통령 그럼 이때 4.4.5입이 뭐냐면은 자, 개헌을 뭘 추진했냐면은 대통령을 무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데 여러 번 횟수 제한마다 없애는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했어. 이승만 때? 그렇지. 바로 이때 1954년에. 그런데 자, 국회에서 표결을 했을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얼마나 웃겼냐면은 그때 당시에 의원 수가 203명이었어. 3분의 2가 얼마냐면은 계산해보는 수학이 135.3333 뭐 이렇게 나와. 그치? 그렇겠네. 그럼 135.33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 몇 명으로 여부는 생각해? 135.33 이상의 찬성. 사람을 뭐 0.33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냥 136? 그렇지. 적어도 136명이 찬성해야 개헌이 되는 거야. 그게 상식적이지. 근데 이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135명이 찬성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날 신문들이 전부 다 부결됐다. 그렇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신문에 다 났어. 근데 그 다음날인가? 이 자유당 정권이 이것들이 얼마나 양아치냐면은 반올림을 주장하면서 135.33명은 반올림하면 135명이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현재 3분의 2가 됐다.
135명만으로도 가결이다. 우겨가지고 이 개헌을 통과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승만 영구 집권을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런 개헌을 한 거야. 이거는 숫자 장난인데?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코미디였겠냐고, 세상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하잖아? 그렇지. 그 이후에 또 뭐 개헌이 된 게 있어? 그렇지. 여보, 4.19 알아? 4.19? 알지, 4.19 혁명 알지? 알지. 그게 바로 이승만의 독재 정권을 끝낸 우리 민주항쟁이었고 시민들의 승리였단 말이야. 피로써 이런 정말 그 총을 맞아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획득한 민주주의인데 그치. 그때 국민들의 희생과 피와 땀으로 정권을 바꾸고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헌법을 개정해. 개헌을 해가지고 새로 연 공화국이 제2공화국이야. 이제 20의 시작이네. 그렇지.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개헌이 2차례나 연달아 3차, 4차 개헌이 있었는데 일단 3차 개헌에서는 야, 이거 대통령 해놨더니 독재하고 난리다. 이거 안 되겠다. 의원 내각제로 바꾸자. 나중에 의원 내각제가 뭔지 대통령 중심제는 뭔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대통령의 힘을 대폭 뺀 방향으로 개헌을 하고 4차 개헌 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쭉 강화를 했어. 이런 내용으로 진짜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3차, 4차 개헌이었던 거야. 역시 국민이 피를 흘려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헌법 개헌으로 이뤄낸 이 멋진 공화국이 5.16 군사 쿠데타, 바로 박정희 육군소장의 군사 반란으로 채 2년 정도밖에 가지 않고 막을 내려. 이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하면서 개헌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차 개헌이고 이 5차 개헌이 곧 제3공화국의 시작이야. 자, 이때 박정희는 대통령 중심제를 다시 부활시켜.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도입했어. 그 직선제라는 건 국민이 직접 뽑는 뽑는 거고 거지. 대통령의 힘을 강화시켰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졌다라는 거네. 다시 막강해진 거고 이때 직선제로 하니까 또 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 4.19 혁명 이후의 사회는 굉장히 혼란했거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정치적을 발휘하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정치 집단이 부족했어. 그때 상황에서 박정희가 구악을 일소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그런 명분으로 만들었고 인기를 끌었지 처음에. 혼란 이후에 나온 리더십이었으니까. 그래서 직선제를 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가 아주 용이했던 그런 사회 상황이었다 봐야지. 근데 박정희는 군인이었고 군사 정권이 이 당시 들어왔던 거 아니야? 그렇지.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치. 국가 헌법 기관들을 장악을 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존재했었어. 물러나고 다시 투표를 하자. 개헌을 자기들이 주도하고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좀 민주적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군사 반란이라고 표현하잖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국가 기관들을 장악한 거야. 그럼 이제 다음 3공화국의 시작이 그렇지. 그때가 되나? 박정희의 정권을 잡았을 때부터가 3공화국의 시작이고 자,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자기 재임 중에 여러 번 헌법을 개헌해. 1969년에 6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뭔 개헌 내용이냐면 대통령은 3선을 할 수 있다. 3번 대통령 할 수 있다. 라고 자기가 대통령이 또 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요. 그게 3공화국 중에 있었던 6차 개헌이었거든. 결국 장기 집권을 하려고 이제 빌드업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야 물론 들고 일어나는 야권이나 시민사회가 있었지만 워낙 강력한 군사 문화 하에서의 독재 정권 하이기 때문에 많이 억눌렸었지. 억눌리고 핍박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빨갱이다, 용공 세력이다, 북한 친북 세력이다, 간첩의 준동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탄압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절정은 언제냐면 1972년도에 박정희가 또 개헌을 해. 또 개헌하면서 이때 그 유명한 유신 헌법이라는 거. 나 이거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박정희 이때 정권을 유신 정권이라고 하고 이때는 워낙 기상천외한 헌법이기 때문에 4공화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부터. 이제부터는 대통령은 또 국민이 아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어떤 기관에서 간접 선거를 뽑는 것으로 바꿔버렸어. 이제 국민들로부터 직접 선거를 하면 본인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던 거야. 그리고 임기도 6년으로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연임 제한이 없다. 제한을 없앴어? 그 장기 집권이잖아.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다섯 번도 계속해서 뽑힐 수 있다. 국민들의 투표도 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간접 선거를 해서. 게다가 대통령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했어. 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야. 입법권을 그러면 대통령이 가져가는 거야?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거지. 와. 굉장한 독재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흔히 육신 독재라고 하는 거야. 와, 이거는 뭐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고 그냥 독재 헌법을 하나 만든 거네. 그렇지. 야. 그 다음 이어서 개헌은 1980년도에 8차 개헌이 있었는데 1980년 누가 집권했는지 혹시 알아? 아이, 막 입에 담기도 싫다. 전두환이잖아. 전두환이 신군부잖아. 1979년도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는단 말이야. 그렇지. 갑자기 김재규의 총탄에 맞아서 죽어. 그래가지고 권력에 공백이 생겼는데 이때 사람들은 봄이 왔다. 드디어 군사 독재가 끝났구나라고 환호를 했지만 전두환이라는 신군부가 나타나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1980년 5월에 아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슬펐던 광주 민주화 항쟁까지 발생을 시켰던 그런 이제 전두환이 신군부가 권력을 잡으면서 개헌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면서 단임제로 바꿨어. 한 번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하지만 여전히 간선제.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고 여전히 간접선거하도록 그렇게 했지. 그게 바로 제5공화국의 시작이야. 야, 이때도 국민이 직접 못 뽑았구나. 못 뽑고 쭉 가다가 여보 나랑 같이 영화 본 거 있잖아. 1987? 1987 영화 봤지. 그 1987이 이 전두환 정권의 종말과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6공화국, 제6공화국을 알리는 헌법 개정이 있었던 게 1987이고 그때 6월 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행 헌법이에요. 9번째 개헌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적용받고 있는 그 헌법 1987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때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을 5년 단임으로 하자. 지금 우리하고 똑같지. 지금 헌법이니까. 그치. 그다음에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자. 직선제가 그치. 이때 도입이 됐고 권력도 좀 많이 나누고 기본권도 많이 늘리고 그러니까 현대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큰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 1987년 9차 개헌 현행 헌법이야. 와, 결국은 국민이 피를 흘려야 개헌이 됐고 그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갔고 야, 지금의 이 민주주의 그 대통령 단임 직선제 이거는 다 국민들이 거리에서 피를 흘리며 싸워서 얻어낸 헌법의 결과구나. 그럼 열사들의 목숨과 국민들의 피로 이뤄낸 건데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라고 해. 보통 지금 헌법 체제를. 자, 그런데 왜 지금 개헌을 말하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굳이 지금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개헌을 국정과제로 삼은 건지 궁금하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1987년부터 지금 계산해보면 거의 40년이 다 돼가잖아. 이 4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제정세와 우리 인류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헌법은 올바르게 바꿔야 될 시기가 사실은 지났고 사실 헌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는 많은 논의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 그런데 계속 좌절됐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헌법을 바꾸는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야만 개헌을 할 수 있는데 헌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권력을 가지는지가 너무 크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야 간의 합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야. 지금 근데 주로 얘기되고 있는 건 대통령 중진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부작용이 많다. 윤석열한테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임기를 살짝 줄여볼까? 그러면서 중임제로 가자. 그러니까 우린 지금 5년 단임제인데 한 번만 대통령 할 수 있는 건데 4년으로 줄이고 투표를 한 번 더 해서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근데 인기가 없으면 이 사람 잘못하고 있다면 4년 만에 끝내버리고 잘하고 있다. 그럼 4년 더 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유사해지는 거지. 그리고 국회와 지방으로 권력을 좀 많이 분산시키자. 그리고 뭐 환경에 대한 조항도 넣자. 환경 기본권도 더 강화하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리고 뭐 5.18 민주화 항쟁 그 정신을 헌법에 다 넣어버리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얘기야. 계속해서 실패해왔고 여야 간의 합의도 안 되고 여당 안에서조차 유불리를 따지면서 합의가 안 돼왔기 때문에 안 돼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권 초기에 워낙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하기에 적기는 정권 초다. 미루면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에 제1국정과제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야.
개헌은 늘 말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렇지. 그래도 1987년에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 헌법도 얼른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아닐까? 그렇지. 이 헌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현실을 더 나은 이상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도 하거든. 그렇지. 이게 헌법학에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헌법의 기능은 항상 그렇게 두 측면이 있는 거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기도 하고 이 헌법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기도 하는. 그래서 헌법을 제대로 고쳐야 나라도 그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거야. 바뀐 헌법에 따라서 국법들은 효력을 잃고 또 새로운 제도들도 바뀐 헌법에 맞게 많이 생기다 보면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마련되겠지. 미래를 향해서 출발!